이병창 법무사의 형사실무 픽션. 가만 안 둬 층간소음, 그리고 경찰 분리 3시간 만에 칼날. 안녕하십니까? 32년 9개월 동안 검찰 수사 현장의 최일선에서 수많은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고 이제는 억울한 이들의 마지막 보루가 된 형사 전문 법무사 이병창입니다. 형사 전문 이병창 법무사가 형사실무 픽션을 집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법은 차가운 글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의 뜨거운 눈물과 교활한 거짓말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기록 속에 숨겨진 단 한 줄의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 그것이 바로 형사 전문 이병창 법무사가 32년 넘게 검찰 수사관으로 해온 일이며 앞으로도 형사 전문 법무사로서 해나갈 소명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층간소음과 관련해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던 특수협박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32년 9개월 수사관이 해부한 층간소음의 칼날. 오후의 태양은 정직하게 대전 정부청사의 회색 외벽을 비추고 있었다. 대전 서구 둔산동 주은 오피스텔 702호.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정부청사의 질서정연한 풍경은 32년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몸담았던 조직의 경직성과 닮아 있었다. 검찰청이나 법원 건물은 이 창가에서 보이지 않았으나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러나오는 법의 서늘한 기운은 이곳 사무실 책상 위까지 닿아 있는 듯하였다. 책상 위에는 수만 장의 기록을 훑으며 닳아버린 낡은 돋보기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는 퇴직한 수사관의 유물이라 부를지 모르나 내게 그것은 기록 뒤에 숨은 악마의 디테일을 찾아내는 진실의 창이었다. 오늘 내 책상 위에 올라온 사건 기록은 차갑고도 날카로웠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특수협박 사건. 신문 기사의 건조한 문장들은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만을 말하고 있었으나 32년 넘게 수사 현장을 누빈 나의 감각은 그 이면에 숨겨진 팽팽한 사리와 공포를 읽어내고 있었다. 층간소음이라는 일상의 균열이 어떻게 흉기라는 극단적인 파멸로 이어졌는지 나는 돋보기를 들어 기록의 세부 사항을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2월의 어느 깊은 밤이었다. 30대 남성 어씨는 이미 1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랫집 주민 B씨와 소음 분쟁을 겪어온 상태였다. 10개월. 그것은 단순히 숫자로 표현될 시간이 아니었다. 천장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소리가 거대한 망치 소리로 변하고 화장실 물소리가 비웃음처럼 들리기 시작하며 마침내 신경이 낱낱이 파헤쳐져 비명이 터져나오기 직전의 임계점이었다. 수사관 시절 보아온 수많은 이웃 간의 분쟁은 대개 이러한 축적된 분노에서 기인하였다. 범행 당일 자정 직전 어씨는 아랫집을 찾았다. 표면적으로는 사과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나 그의 혈관 속에는 술이 흐르고 있었고 가슴 속에는 억눌린 우라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둔 두 남자의 대화는 결코 평행선을 좁히지 못하였다. B씨가 차갑게 문을 닫자 어씨의 이성은 끈이 끊어진 연처럼 날아갔다. 나와 이 새끼야. 가만 안 둬. 라는 욕설과 함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분리 조치하여 귀가시켰을 때 상황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사 기록에 적힌 3시간의 공백은 이 사건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었다. 경찰이 떠난 후에 3시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술 기운을 빌려 잠을 청하거나 분노를 사겼겠지만 어씨의 시계는 거꾸로 돌고 있었다. 그는 다시 집을 나섰다. 이번에는 점퍼 안주머니에 흉기를 숨긴 채였다. 새벽 3시 20분 정적만이 흐르던 아파트 복도에 다시금 포식자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야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주먹질은 7분간이나 이어졌다. 3시간 전의 분리 조치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오히려 그것은 어씨에게 국가 권력이 나를 방해했다는 왜곡된 피해의식을 심어주었을 가능성이 컸다. 내가 검찰청 조사실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지능범과 폭력범 중에서도 이처럼 단기간에 재범을 저지르는 이들은 이미 자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나는 돋보기를 바짝 들이대고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분석하였다. 재판 담당 판사는 피고인 어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피해자가 느꼈을 상당한 공포심, 그리고 피고인의 수용태도 불량함이 지적되었다. 구치소 내에서 아크릴판을 파손했다는 대목에서 나는 눈썹을 찌푸렸다. 이는 단순히 성격이 급한 것을 넘어 법질서 자체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성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였다. 수사 실무상 이런 인물들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매우 높게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기록 속에서 거주지 이전이라는 5글자를 찾아내었다. 어씨가 사건 직후 이사를 갔다는 사실. 이것은 형사법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정상 참작 요소였다. 층간소음 범죄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보복과 반복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계속 거주한다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다. 어씨의 이사는 그 폭탄의 도화선을 물리적으로 제거한 행위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또한 흉기를 소지하였으나 직접적으로 휘두르거나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도 특수협박의 구성 요건을 간신히 유지하면서도 실형을 면하게 해준 동아줄이 되었다. 잠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정부청사 뒤편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하였다. 문득 지난달 상담했던 재외국민 한 분이 떠올랐다. 독일 베를린에서 거주하던 그분은 한국에 남겨둔 아파트의 세입자와 층간소음 및 협박 문제로 분쟁 중이었다. 타국에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그분에게 나는 32년의 경험을 담아 실무적인 조언을 건넸다. 호주나 프랑스,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도 이와 유사한 한국 내 법적 문제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거리의 제약을 넘어 그들에게 정확한 법리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내가 702호에서 매일같이 수행하는 또 하나의 소명이었다. 다시 기록으로 돌아왔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실무적 통찰은 명확하였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인 대처는 결국 형사처벌이라는 파멸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만약 피해자 B씨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을 준비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소음의 기록, 관리사무소의 중재 내역, 그리고 초기 위협 시의 녹취 등이 담긴 고소장은 가해자에게 국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무적으로 볼 때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보다 그 형량이 월등히 높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어씨는 비록 흉기를 꺼내들지 않았으나 점퍼 속에 그것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기관은 그가 언제든 살상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내가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할 때 이러한 사건은 피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여 범행의 계획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다. 경찰의 분리조치 후 3시간 만에 다시 찾아간 행위는 명백한 고의의 발현이었으며 이는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였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이 사건에 대한 실무적 분석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32년 9개월의 무게가 담긴 문장들은 건조하지만 단호하였다. 억울함은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차가운 증거와 치밀한 논리로 풀어내야 한다. 층간소음이라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고 정의는 멀어진다. 마지막으로 판결문에 적힌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명령을 보며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과연 깨어진 이웃 간의 신뢰와 피해자의 찢긴 평온을 온전히 회복시켜줄 수 있을까? 법은 사후 처방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처방이라도 정확하게 내려져야만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사무실 벽면에 걸린 시계가 오후 6시를 가리켰다. 정부청사 앞도로는 퇴근하는 차량들로 북적이기 시작하였다. 나는 돋보기를 안경집에 넣고 책상을 정리하였다. 오늘 내가 해부한 이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랐다. 702호의 불은 꺼졌으나
기록 속에 잠들어 있는 진실을 깨우는 나의 일과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될 것이었다. 32년 9개월. 수사 현장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칼날과 눈물들이 창밖에 가로등 불빛 위로 겹쳐 보였다. 억울함은 눈물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나의 신조는 이곳 둔산동 주은 오피스텔 702호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당신의 기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길에 내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